이름 때문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우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힘줄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종입니다.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면 보통 테니스 엘보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환은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생각보다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았는데 왜 계속 아픈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우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될 수 있는지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의학적으로 외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바깥쪽 뼈에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붙어 있는데 이 힘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름 때문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가사 노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가 생기면 팔꿈치 바깥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손목에 힘을 줄 때, 특히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 때, 문고리를 돌릴 때, 물건을 쥘 때 팔꿈치 바깥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에 힘이 약해진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테니스 엘보우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단순한 염증 질환이라기보다 힘줄의 반복적인 손상과 퇴행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손을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면 힘줄에 다시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반복되실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줄어든 시점에 바로 평소처럼 팔을 사용하게 되면 힘줄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우 치료는 주사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 사용 습관을 조절하고 재활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물건을 들거나 손목에 힘을 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또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힘줄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시작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그리고 팔꿈치 힘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활 치료나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팔 사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